음. 예. 예, 오늘은 2023년 5월 27일, 오늘이 4월 초팔일입니다. 그, 그 부처님의 이제 이름은 시다르타죠, 시다르타. 예. 그리고 그 시다르타의 그 계급은 카스트 제도로 볼 때 이제 제2계급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군사 계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왕과 귀족에 들어가는 거죠. 1계급은 이제 제사장 계급이고요. 브라만 계급이죠. 브라만 1계급이 브라만 계급이고 제2계급이 이제 크산트리아라 그죠. 크산트리아. 우리말로 말하면은 사투리. 예. 그리고 그 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평정한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마음의 평정한 상태를 가지게 되면 얼굴빛이 밝아지고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이 고요한 바다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걸 우리가 해인사매라고 하는 겁니다. 해인사매.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적정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이것을 이제 가졌던 분이시고요. 이제 그 두 번째는 시다르타의 위대한 점은,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로병사, 소위 말하는 인간의 생명체에게는 가질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업에 대해서 그것을 인간의 인식작용의 최고의 정점을 통찰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생명체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은, 그 실체를 찾아보면은 무아라는 것이죠. 자기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으로는 자기의 이 본성, 자성, 예, 본질, 자아, 아트만, 이런 것은 궁극으로는 뭐냐면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없다고 말해버리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이제 또 생기느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고 모든 것을 뭐냐면은 모든 것이 생동하고 생기를 바라고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이 모두가 무아라면, 그 본질이 없다고 말해버리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에 주어져 있는 자기를 긍정해서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이 우파니사드의 그 철학의 한 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의 아니게 인제 그 우파니사드 철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재수 선생님이 인제 쓰신 우파니사드 1-2권에 인제 제가 오늘 한번 그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우리가 학문을 해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이죠. 우파니사드도 좋고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성경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과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예. 이 본질적인 물음에 우리가 어 답을 찾아야만이 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은 환국문명 이야기 11번째 학문 산책. 자, 그래서 그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한국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국 문명과 도레이 문명에 비견해서 우리 한국 문명의 를 복원하고 우리 한국사를 복원하고 또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우파니사드 철학에 기초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과 글이 어디에 지금 현재 그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데 우리가 학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조선말은 근 95%가 97%가 범어인 것입니다. 범어는 실담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산스크리트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불경을 적었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을 적었던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범어라면 97%가 범어라면 3% 정도가 빨리 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범어라면 불교는 보살사상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이 범어로 불경을 번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다르트도 아마 그 당시에도 설교를 하고 다니실 때도 아마 범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다르트 부처님도 자기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말이 나중에 범어로 기록되기를 되게 바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살사상은 우리의 정통사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보살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은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리살타는 왜 또 보리살타냐 이거예요. 그거는 범어인 산스크리트인 보디사트바에서 이걸 한자로 엄차하니까 보리살타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그러면 보디사트바가 우리말임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보디라는 것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지금 이제 본래, 본디, 본래, 근원, 뿌리 이런 뜻이죠. 그는 사트바는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삭 태운다는 뜻입니다. 삭 태운다면. 사타구니가 바로 뭐냐면 생명을 삭 태우는 곳이잖아요. 아기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그 생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의 성질대로 살게끔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끼는 토끼들의 삶이 있고요. 돼지는 돼지들의 삶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인간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고급 단어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보디사트바인 것입니다. 본래 그대로 태어나게끔 살아가게끔 해준다 이거죠. 그게 보살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바로 우리의 정통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살사상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오늘 4월 초 8일이잖아요. 예, 연꽃과 관계되죠. 연꽃은 따뜻한 지방에서 아무래도 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추운 지방보다는. 그러면 보살사상과 연꽃은 남방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연꽃은 매우 뭐냐면은 조금은 지저분하고 연못 같은 데서 이 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은 바로 이 부처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그 연꽃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것을, 적정 상태의 고요함을 지켜서 자기의 안정감을 지켜가는 것이 그게 부처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살사상을, 부처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비부타,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 아비부타라 그러고요. 한자로 옮기면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뭐냐면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하도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런 분들이, 어른들이 하도 사오 살길래 그 사오 사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고민해 보니까 이 집안이 학문이 떨어져 가지고 무식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편의 귀한 것을 모르고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이 각자 충동적인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은 누구나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은 보살사상을 원래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을 한 사람에게 나도 그만한 말을 쏘아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죠.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상대편이 무슨 의도로 왜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려 깊고 생각을 깊이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편이 충동적으로 놓으면 그 충동성은 바로 주변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을 떨게 하고, 공포감과 두려움에 떨게 하게 되면 폭력성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인간이 바로 무식한 것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을 우리가 아비부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범어는 바로 우리가 이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예, 우리가 7만 4천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이동해 가지고 남방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시절에 우리가 거기서 따뜻한 지방에서 몇만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또 강을 따라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우리가 올라온 그 정착지는 정주 한 곳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서해 바다, 서해 대평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 서해 대평원에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이전에 정착해서 해수면이 차오를 때까지 적어도 8,000년, 9,000년 전까지 거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수렵하게 되고요, 채집하게 되고요, 자연농법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동굴에 가서 살게 되고요, 또 우리가 고기를 찾아서 또 툰투라 지방에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매우 뭐냐면은 좋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빙하기 1만 2천 년 이후에 이제 이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뭐냐면은 약 8,000년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3, 4천 년 동안에 엄청난 그런 자연 환경과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압 차이 때문에 지진, 해일, 기타 아주 자연재해가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지고 서해 바다가 생기고요. 그 서해 바다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중국 해안가나, 그 다음에 바레만이나, 그 다음에 황해도나 신안 앞바다나 이런데 우리가 나와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서해 바다는 알다시피 중국에서부터 모든 강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 대평원에서 수수만 년을 살면서 우리가 유진행지를 바꾸고, 유진행지를 바꾸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만드는 태동기의 우리의 한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서해 대평원, 즉 서해 바다에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이를 우리가 사라진 무대륙이라 그러죠. 여기서 올라와서 적어도 5만 년 전에 시형 유전자인 여진, 예, 우리가 조선, 말갈, 음류, 물길, 이게 다 이제 같은 것입니다. 여진, 조선 말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서해 대평원, 서해 바다 대평원의 말이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주해 가지고 연해주하고 간도로 이동하게 됐는데, 연해주, 간도 말이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세계학자들은 극동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극동말, 극동지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극동말이라고 하고 연해주 간두말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의 파편을 이미 우리가 순다대륙에서 수수만 년 동안 보내면서 이 흩어진 언어의 에티몰리지라고 그러죠. 언어의 파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야인이라 그런다 이거죠. 마야인. 우리가 마야인 많이 들어보셨죠? 마야 문명, 나가마야인, 위굴마야인, 그 다음에 카라마야인, 이렇게 마야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마야인이 우리가 버물은 뭐냐 이거지. 마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하다는 뜻도 있고 존중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의 진리를 서로 다른 여러 서로 보일 수 있게끔 하게 되는 뜻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진리를 서로 여러 개로 이제 보게 되는 뜻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의 무지가 아까 문명이라고 했죠. 아비부트라, 아비디아라 그러죠. 아비디아 상태에 있으면서 이 보통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가 바로 아비데에 있다는 것은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지하고 문명하기 때문에, 아비디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은 지혜를 밝히고 광명을 밝혀서 지혜가 하나의 길로 관계되도록 우리가 적정 상태에 가는 것을 우리가 부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퍼져나가 가지고 우리가 이 순다들의 요새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는 뭐냐면 필리핀을 거쳐 가지고 태평양 연안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이 페루 마야 문명으로 가게 되고 볼리비아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쪽으로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가지고 제주도 쿠슈 지방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스웨대평을 올라오게 되고, 이 스웨대평에서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뭐냐면은 이 여화 문명이 우리가 발견되었죠. 자, 그리고 태국과 버마를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티베트 고원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을 위글 마야인이라고 그러죠. 위글 마야인. 그래서 티베트 고원과 이 몽골 고원에 정착했고요. 서쪽으로 이제 가면 아프리카로 가게 되겠죠. 예. 마가마다카스 섬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마다카스 섬. 예, 마가마다카스 섬이 있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홍해가 있고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중해에서 크레타 문명, 미케아 문명, 크레타 문명, 미케아 문명, 에게 문명, 그리스 문명, 이렇게 로마 문명,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남쪽으로는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문명, 원주민 문명,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라마야가 이제 실담어가 되고 번머가 되고 산스크리트가 되고, 이것이 순다 대륙 서해대평을 거쳐서 연해주 간도를 거쳐 가지고 바이칼을 거쳐가 마고성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고성에서는 17,000년 전에 너무나 빙하가 추웠기 때문에 나가마야인이나 위굴마야인이나 카라마야인이 여기서 뭐냐면은 모여가지고 두 번째 뭐냐면은 언어의 조합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실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이 실담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가 이 코카서스 지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카서스 지방 북쪽에 살고 있는 어떤 종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종족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꾸르족을 말합니다. 꾸르족. 예, 산족이라 하죠. 산족. 예, 꾸르족을 말하는, 꾸르족은 바로 우리가 판찰러스 지역에서 우리 형제들이 글로 건너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가 코카소스 북쪽에 살고 있던 어떤 종족들 사이에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고사를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꾸르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무 강산 박사님께서 연구에 의하면 이 실다모는 우리 조선 팔도의 이 팔도 사투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 조선 팔도 사투리 속의 말이 우리가 97%가 빼곡히 뭐냐면 밖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나라 은나라 때 뭐냐면은 각골문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음을 달았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사투리 쓰면은 우리의 말을 뭐냐면은 음을 달았다 이거. 그래서 그 음을 달은 부분을 뭐냐면은 우리가 유창균 박사님이라든지 그 제자이신 최춘대 박사님께서 우리가 각골 음을 뭐냐면은 연구해서 밝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의 뿌리는 바로 서예 그 대평원에서 서예진 말이고, 그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뭐냐면은 그 불다, 예, 브라만, 불다, 생명사상, 그 다음에 베다, 예, 우리가 베다 경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이다는 것입니다. 보이다, 베이다, 베다, 깊숙이 그것을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막이라든지 꼬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범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에 마고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최고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빙하기 10만 년에 그 마지막 제4 빙하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0년 전을 말하는 것이죠. 25,000년 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0년에서 한 8,000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8,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추운 뭐냐면은 이그 빙하기가 왔다는 거죠. 최고의 이 빙하기, 그걸 비령기라고 합니다. 비령기 와서 그때 사방으로 펼쳐져 있던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천산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티벳이나 태국 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티벳 그 천산으로 들어오고,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천산으로 들어오고,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 마고성에서 오랜 시간 동안 뭐냐면은 우리가 수로를 이용하는 농법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고성에서 판찰라스 강에서 재조합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학문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데 서쪽으로 이제 퍼져 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퍼져 가기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명 뭐냐면은 환국이 있고 환인의 시대가 있고 그다음 배달의 시대가 있고 단군 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의 시대를 이어서 이 단군 천재 시대, 이거 고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4, 5천 년 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뭐냐면은 말도 다 이 범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카스피의 코카소스 북쪽 살고 있는 이 종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꾸르족입니다. 꾸르족. 다 우리 마고성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키르기스탄, 티리기에 터키죠. 티리기에 터키족하고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산악지대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 꾸르족인 것입니다. 꾸르족. 자, 이분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먼 옛날에 갈라진 우리의 같은 조상들인 것입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우리 동쪽으로는 뭐냐면은 고조선이 생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찰스 강령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유럽어 인도 쪽에 그 언어가 인도 유럽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조선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깨뚱계가 있고 사창계가 있는데, 우리가 켈트족, 게르만계, 라틴어, 도고 영어, 불어 유럽어 이런 것들은 이제 깨뚱계에 들어가고요. 인도 유럽어 중에서도 사탄계는 슬라버, 그 다음에
이란, 예, 이란, 예, 인도계, 이런 것이 이제 그 사탄계고요. 산스크리트, 힌디어, 벵갈어, 뭐 인도 이런 거고, 아베스타어라든 이란어, 아프가니스탄, 이란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사탄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조선어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진어, 몽골어, 뭐 이렇게 이제 중국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고조선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이 우파니사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목표를 향한 진지한 전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꾸준히 성찰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위한 행복, 이것이 바로 뭐냐, 우파니사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뭐 설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압축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파니사드 철학을 모르면은 뭐냐면은 세계 철학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이 우파니사드 철학은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동안에 약 한 500년 동안에 쓰여져 있는 철학 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서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에 건너가서 그 지금 현재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동서양이 따로 없고요. 어디 그 다 뭐냐면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적어 놓은 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천축 한인의 서구 유럽까지 진출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천축 지방에 있는 환인들이 서구 유럽까지 진출한 시기가 약 26,000년에서 24,000년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24,000년 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축 북방 환인 시기를 제가 25,000년으로 적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빙하기 때 대이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7,000년 전에 시베리아 남부와 바이칼에서 대이동해 가서 이후 이들은 이제 천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온 태국이나 그 버마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티벳을 거쳐 가지고 천산에 올라오게 되고요. 또 북쪽에 몽골 쪽에서 온 사람들도 또 천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중앙아시아에서도 또 뭐냐면 이 천산에 들어가게 되고요. 동쪽 지역에서도 뭐냐 천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기록되어 있느냐면 박재산 선생님이 기록한 부두지에 우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신오제 본계에 나오는 이 천에 타클라마칸 사막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신이라 하면은 삼신 오제 본계라 그러면은 삼신은 우리가 태오보키시, 그 다음에 염제신농시, 황제헌은, 그 다음에 이제 오제는 뭐냐면은 소금천시, 전욱고양시, 그 다음에 전욱고시, 그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
예, 요임금, 순임금,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삼신오제보험기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난문명학술원에서 우리 대구 박민우 선생님하고 우리가 뭐냐면 연구하는 것은 삼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남방에서 올라가 있는 이 언어에 대한 각 꼴문에서 우리가 연구의 바탕을 두었을 때 삼신은 바로 뭐냐면은 샤먼으로 나중에 통하고, 샤먼 뭐냐면은 나중에 그, 어, 그 배를 짜는 아만과 관계된다.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삶을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그걸 모태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이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연농법에서 이제 수로를 이용한 농법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을 알지 못하면은 농산물이 다 얼어 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북극성 사상과 칠성강 사상, 칠성각 사상, 북두칠성이 이때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극성 사상은 북방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고 유일하게 고정된 별이기 때문에 이는 천문학의 소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찰스 강령 마고성 파미르 마고성에서 서해 대평원의 조상인 하르반과 할망이 북극성 사성으로 나반과 아만이 되고, 이 나반과 아만이 북방강력 태초의 인류 조상으로서 기록되었고, 이후 이 나반과 아만이 뭐냐면 견우직녀가 되고요, 견우직녀가 다시 아담과 이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연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반과 아만은 뭐냐면은 그 천지창조주의 뭐냐면은 근본이라고 만 설명하고 있는 우리 제야사학계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뭐냐면은 한번 숙고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반과 아만은 서해 바다, 서해 대평원을 설명할 때만이 가능하다. 강화도의 만이삼 청성단이 서해를 보고 있고, 고강동에 우리 여기 서울의 고강동에 선사유적지도 서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르긴 해도 지리산에 있는 첨성단이 있다면 이 또한 서해를 바라볼 것이고, 서해 바다는 우리의 먼 환인의 시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6만 5천 년 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남방에서 여성의 유전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이때 이 알타이 순의 말을 사용하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원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말의 어선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태고사의 유전자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천손사상, 천손사상만 이야기하면서 뭐이그 세조, 조, 우리가 세 토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만 우리가 줄기차게 북극성 사상만 이해했는데, 그 이 북극성 사상이 바로 남방 사상에서 올라가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함께 같이 공부를 해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는 11시 한 26분이 되었는데 예, 이렇게 정신이 조금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7일, 예, 5월 27일 토요일, 7일 토요일, 예, 한국문학술원 골장김 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